자, 그 앞에 언급했던 이제 사령부를 포격하라라는 말인데, 요게 상당히 이제 유명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때 사령부라는 것은 그 르사우치, 윤소기하고 덩샤오핑 등소평이에요. 그래서 그걸고 홍위병들에게 이제 이들을 타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966년 8월 5일 모택동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제8기 10일 중전회 회의장 중남회 문에 직접 써서 붙였던 사령부를 포격하라. 나의 대자보, 포타사령부 아적일장 대자보의 전문 해석본을 제시합니다. 이 짧은 글은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유소기, 류사오치와 총석이 등소평, 덩샤오핑을 자산계급 사령부로 규정하고 홍위병들에게 이들을 타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동한 문화대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문건입니다. 사료사령부를 포격하라. 나의 대자보. 1966년 8월 5일 모택동. 전문. 전국 최초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대자보와 인민일보 평론원의 평론은 얼마나 훌륭하게 쓰였는가. 동지들은 이 대자보와 이 평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나 지난 50여일 동안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도 동지들은 오히려 이와 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반동적인 자산계급 부르주아의 입장에 서서 자산계급 독재를 실행하였고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문화대혁명 운동을 탄압했다. 그들은 시비를 뒤집고 흑백을 혼돈시켰으며 혁명파를 포위 공격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억압하면서 백색 테러, 백색 공포를 자행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득양양하여 자산계급의 위풍을 한껏 세우고 무산계급의 사기를 무참히 꺾어놓았으니 이 또한 얼마나 악독한 짓인가. 1962년의 우경우경과 1964년의 겉으로는 좌좌이나 실제로는 우우였던 잘못된 경향을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어찌 깊이 깨닫는 바가 없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형부를 포격하다와 같이 이 모태통의 이제 급진적 구도에 부응해서 저희 10대 학생들 구성된 이제 홍위병은 1966년 중반부터 2년간 파괴적인 맹위를 벌였고요. 자, 이들은 당이 아닌 모태동 개인에 대한 숭배를 맹세하면서 북경으로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자, 그래서 홍위병으로 결집된 젊은이들과 노동자 농민들과 농민들이 반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조반유의라고 하죠. 그래서 조반파라고 또 해요. 그래서 조반 이유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모태똥이 한 말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조반파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자, 분위기 안에는 문혁을 적극 지지하고 당과 정부 일체 기관의 지도부를 공격해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 투쟁을 앞장섰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윤석이와 등소평이야 많은 이제 고위 간부들이 비판과 박해를 받았고요. 모태똥의 뒤를 이어서 2인자에 차지했던 윤석이는 제국주의와 수종주의, 국민당 반동파의 앞잡이로 이제 몰려서 당에서 영구 제명하면서 1968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 모태또 그 윤석이가 상당히 이제 비극적으로 죽었죠.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자기보다 한참 어린 게 10대 젊은이들에게 그 돌림방 당하고 얻어맞고 거기에 이렇게 가택연금하다가 죽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등소평은 약간 이제 봐줬어요. 이 등소평하고 이제 모태똥이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한동안은 또 이제 뭐냐 자기 도와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등소평이 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태똥이 등소평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윤석이보다는 그렇게 그 뭐냐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도 있고 해갖고 하방 조치를 했죠. 그래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농장에서 열심히 그 부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뭐냐 복귀를 했죠. 예. 자, 하여튼 등수평은 당에 남아 있으면서 감찰을 받으라고 처분을 내렸다. 자, 이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모택동을 따는 이제 홍해병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택동의 제안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적극 나선 거는 건국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로부터 이행 과정에 드러난 사회적 차별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계획 경제나 뭐 대학증 운동이나 그 과정에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조정 정책 있죠. 그 과정에 또 소외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조반파 형성이고, 특히 이 조반파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게 10대 이제 홍위병 얘들이죠. 예, 홍위병. 자, 하여튼 반우파 투쟁 이후에 출신 성분과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쁜 계급으로 구분한 사람들은 평생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의 불이익을 당했는데, 초기 홍위병 학생 중에 나쁜 출신이 많았다. 자,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요걸 이제 홍위병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는 뭐 내용이 나와 있는 동기를 좀 보겠습니다. 동계 쭉 넘어가면 홍위병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홍위병을 크게 이제 홍오주하고 흑오주로 나눠요. 그래서 흑오주는 저 노동자, 빈농, 하층농민, 혁명군인, 반혁명 운동 희생자인죠. 그러니까 혁명 그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혁명 계급. 자, 이에 반해서 흑오주는 구지주, 분홍, 반동분자, 우파분자, 기회주의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1차적 타도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학지 운동이라든지 뭐 계획경제 당시 해가지고 급격히 사회주의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얘들 홍원효는 또 뭐냐? 요 과정에서 이제 또 뭐냐면 그 조정 정책 있죠.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또 소외된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숙청당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돼가지고 얘들을 공격하는데, 웃긴 거는 이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또.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 싸우고 그래요. 총 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잠깐 이제 좀 더 보면 제가 이제 흑우조하고 홍우조를 좀 구분해봤어요. 예. 그래서 있고, 제가 그 앞에 잠깐 조반파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 조반유리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걸 좀 이해해야지 이제 그 홍위병들이 이제 왜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요 조반유리 관련된 조반파 등장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조반, 좌우파는 한자 뜻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다 혹은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요를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당시 중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용어였습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슬로건, 조반유리. 문화대혁명 당시 가장 유명한 구호 중 하나가 바로 조반유리입니다. 이는 모든 반란에는 정당한 도리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경, 1966년 마오쩌둥이 칭화대학 부속중학교 홍위병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공식화되었습니다. 의도, 마오쩌둥은 당시 당내 실권파,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을 제거하기 위해 하층 대중과 학생들에게 국가기구와 기존 질서에 저항하라는 명분을 준 것입니다. 조반의 대상,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반란이 왕이나 정부를 뒤엎는 것이라면 문혁의 조반은 마오쩌둥의 권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9499,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관습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전통 유산과 가치관을 공격했습니다. 자본주의 실권파, 당내에서 마오쩌둥의 노선에 반대하거나 실무 중심적이었던 관료들을 수정주의자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스승과 부모, 가부장적 질서나 학교의 권위 또한 조반의 대상이 되어 학생들이 교사를 비판하거나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 조반파의 등장. 문화대혁명 초기에는 주로 고위 간부자재 중심의 보수파 홍위병이 활동했으나 곧이어 일반 노동자와 학생들로 구성된 조반파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요약하자면 문혁에서의 조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존의 관료체제와 전통적 권위를 파괴하는 정당한 폭력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파괴적 에너지를 동원한 핵심 논리였습니다. 혹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마오쩌둥이 이제 내세웠던 영구혁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혁명이 단 한 번의 권력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끊임없이 계속된다. 앞에 영구혁명 관련된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앞에 이제 홍오류하고 그 다음에 흑오류가 있는데 앞에 이제 그 홍오류와 흑오류의 이제 출신별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홍오류 출신자는 우호세력들, 예, 이고 그 다음에 흑오류는 타도세력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 나눈 대로 이제 뭐냐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뭐냐면 그 아들이 반동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안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홍위병이 두 가지 출신이 되는데 초창기 홍위병은 홍우류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있고 이들은 이제 후구류 출신자들은 이제 수정주의자, 계급애적이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 간의 내분이 일어나고 이제 싸우게 되죠. 예. 그러다 문혁이 진행되면서 후구류 출신들이 이제 뭐냐면 또 기득권을 이제 하면서 주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또, 자, 어디까지 했어? 네. 자, 여기 보면 어디까지? 자, 이들은 문역가 가정에서 출신했다는 차별을 비판하고 출신과 무관하게 정치적 평등한 권력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나쁜 출신자들, 흑오류들 얘기합니다. 아이들. 또 조정 정책 과정에서 경제 약자가 뒤처진 되게 된 사람들은 문역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그 기대를 품었다. 네 가지 낡은 거. 아까 이거 이제 구사파, 그러니까 앞에 조반파들 있죠? 조반파들이 이제 파괴할 대상들이죠. 자, 낡은 사상, 문화, 그다음 풍습, 습관을 파괴하는 네 가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대중에 위해 새로운 권력기구를 창출하는 구호는 새롭게 혁명적 유토피아를 다 열망을 부추겼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약간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마치 요게 이제 초창기 때 요게 이제 나쁜 출신자들 흑오류 애들이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초창기 때는 흑오류가 아니라 홍오류들이 주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있고 나중에 흑오류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했는데 여기 이제 홍오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흑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홍오류만 흑오류만 딱 해가지고 마침 얘들이 이제 그 뭐냐 초기창기 때 뭐냐면 주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거는 먼저 홍오류들이 먼저 한 다음에 흑오류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주도를 했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홍위병이든 조반파든 그러니까 모택동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게 민중들의 다수는 아니었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조반파나 그다음에 홍위병들의 활동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참 그문 보면 여기 있으면 여기 조반파가 있고 조반파 중에 상당수가 그 홍위병이라고 했죠. 예. 근데 나머지 상당수 민중들은 뭐냐면 얘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거야. 예.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군부 내에서도 뭐냐면 중앙군이 있죠. 보통 이제 그 중국에서는 5대 군군이 있어요. 5대 뭐야, 5대 군군이라고 하나? 하여튼 5대 집단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는데, 인표가 이제 이렇게 지휘하는 부대는 중앙에 있는 부대들이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부대들은 인표의 이제 그 뭐냐면,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이 별로 안 좋아. 인표가 이제 설치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중앙군의 소수 부대와 그 상당수 지방에 있는 다른 군군에 소속돼 있는 그런 지방군하고 이게 갈등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포출된 난 사건이 나중에 무한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7년부터 전국의 도시에 중앙문호 소주의 지원을 받은 홍위병을 비롯한 종반파대 탈권 투쟁이 결렬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원료 계층들, 그러니까 당 그 원료도 있죠. 이 당 원료가 그 홍위병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 이걸 이월 역류라고요. 이월 역류.
그래서 이제 있고 게다가 이제 홍위병 내후에 분파간 투쟁까지 겹쳐서 폭력적인 상황과 혼란이 각지에 벌어졌다. 자, 문학의 바람부터 먼저 문학의 바람부터 먼 농촌의 총량은 문학기관하고 도시 홍위병 간의 파벌 싸움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자, 가령 복건성의 함흥 근처 영파라는 총량이 벌어진 충돌의 경우에도 농민들까지 파벌사에 연루됐다. 그래서 뭐 홍위병까지 지네끼리 싸움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뭐 그런 내용이고, 자, 무한 사건이 있는데 이 무한 사건은 이제 문혁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무한의 대중 조직이었던 대중 조직 지방과 손을 잡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홍위병하고 조반파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중들이 반감을 갖고 있고 또 지방군들도 이 홍위병이나 이제 그런 인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혁명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홍위병 입장일 때는. 그래서 즉 무한의 대중 조직인 지방군과 손을 잡고 그 대중주의 지방과 손잡고 중앙에 문헌 소지에 파견된 사람들을 감금하고 무장 시위를 한 뒤 여러 세력의 뒤엉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 이 무한 사건의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한에서 백만 운사라고 하는 대중 조직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세력을 확대했고 이때 군구와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5대 군구라고 했어요. 군구 아까 집단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났네. 그 군구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그 무한 지역에 그 있었던 군구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그때 무안을 방문해 1967년 7월 20일 무안을 방문해 백만운사의 보수적인 조직이라 비판 중앙문영 소조원들이 2명 감금하고 4일간 무장 시위를 벌였다.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주윤회를 파견해 두 사람을 구출했다. 그뒤 인표 군대, 모태동 사상, 선전대, 노동자들이 가난한 콩혼란이나 무안에서 또 이제 뭐 대규모 이제 발생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한 사건을 계기해 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일단은 이제 홍위병들이 이제 마구 날뛰는 거 그리고 문학이 너무 가격하게 되는 걸 이제 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권력을 이제 다 탈취한 모택동 입장일 때는 이게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갈등이 나면 통치에 좀 뭐냐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수습할 필요했어. 그래서 그 당시 모택동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조반파든 홍위병을 잘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야.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들을 하방 조치해요.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이제 이 부분 나발거리지 말고 저쪽 농촌에 가서 일 좀 하고 해라 하면서 농장으로 보내죠. 예. 그래서 이제 상상 하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방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하여튼 이게 무한 사건 요거 이 무한 사건은 이제 하나의 결정의 계기가 돼요. 이제 오태동이 이제 문학을 이제 어떤 속도 조절하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자,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한번 좀 볼게요. 어디 있나 무한 사건이. 여기 있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967년 7월 20일 무한 사건 20 사건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무한 군구가 그 당시 보수인 대중 조직인 백만 운사의 손을 잡고 당 중앙무역 포조의 특사를 감금하면서 항명한 사건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태를 진압하고 반란을 주도한 백만 운사 반동 조직을 구정하고 무한의 그 급진 조반파를 공식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당 중앙이 이제 보낸 그 지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낀 이제 모택동이 이제 하방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당과 정부의 기능을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되고 생산이 정체되면서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절박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권파의 실각이라는 국내 권력 투쟁의 성과를 거둘 만큼 또 소련의 군사 침입이 있을지 모른다는 대의적 위기. 그 당시 소련하고 이제 영토 갈등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소련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서 소련하고 전쟁을 또 해요. 저쪽 그 우수이강 그 영역에 조그만 섬을 둘러싸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중국이 미국하고 조금씩 이제 친해지기 시작해. 어. 그래서 이제 소련이 핵무기를 공격한다니까, 위협을 하니까, 그 당시 중국이 핵무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이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소련한테 이제 권고를 하죠. 중국한테 핵무기 쏘면 내가 너네들 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1970년대 들면서 소련하고 미국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뭐냐면 가까워지죠. 이 핑퐁 회고라고 하죠. 그래서 닉슨이 이제 그 뭐냐면 중국에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용하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교한 후에 80년대 들면서 개혁 개방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 중국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건 뒤에 얘기고 자, 그래서 좀 안정이 필요한 거야. 대내적 안정. 그래서 모택동은 홍위병을 해산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위병들을 이제 저 하방시키죠. 그래서 해산된 청년들을 대규모 농촌에 하방시켰다. 자,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을 개입시켰다. 지방의 혁명위원회가 수립되고 혁명간부, 군인, 대중의 삼자 결합을 위한 성수준의 권력기구를 재건했다. 예전에 뭐 앞에서만 조반파만 이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민중들이나 뭐 이런 여색들 끌어다가 지방 안정화 정책을 이제 했다는 거죠. 예. 그 새로운 권력기관 혁명위원회 고위직 군인이 장악했다. 예, 이 인표를 중심으로 이제 군인이 장악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 정책을 내갖고 홍위병을 하방시키고 군을 이제 끌어다가 자기 이제 친색을 만들고 지방은 이제 지방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조반파 외에도 다른 세력들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속도 조절하면서 세력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위원회 정치에 군이 참여한 거는 전무후무한 거야. 중국의 해방 후에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홍이 그 문화대혁명 때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 군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예. 뭐 장유사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장유사는 중앙위원회에서 군사중앙위원회 한 그 부주소로서 군대를 장악했던 인물이지 이 사람이 뭐 정치에 참여하고 당의 어떤 그 일에 간섭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건 특별한 거고 그 대표적인 이제 정치 군인이 인표라는 사람이죠. 인표. 자, 1969년 4월 13년 만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9차 전국대회에 새롭게 등장한 당 지도부에 포함된 간부는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압도적이었고 80%가 넘었다. 무엇보다 군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게 특징이죠. 예. 자, 그리고 인표는 단해 구약에서 모 대통령의 후계자 명기할 정도 위상이 높아졌다. 자, 이 대회에서 문혁이 승리했다 평가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산당 9차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때 그 문화대혁명의 역사적 평가를 이제 내요. 어. 그래서 보통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 공산주의 권위주가에서는 이게 역사적 평가를 정부에서 이게 판단해 갖고 내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1940년에 신민주주의 이론 그도 역사적인 이제 판단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 문혁에 대한 어떤 이제 뭐냐면 역사의 판단. 여기 되게 긍정적이죠. 요 관련된 내용은 사사에 있어요. 사사 읽어보시면 요 관련돼 있고 세 번째는 또 거꾸로 11기 육중제에서 문혁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종전의 그 역사적 평가를 부정을 해버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요즘에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시진핑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판단을 해버리죠. 예, 한 네 번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역사 판단은 그 중간에 문헌은 빼버리고 이제 이건 부정됐으니까 세 가지 앞에 신민주주의 이론 그다음에 실기 육정제에 그 최근에 시진핑의 어떤 역사 판단 여기 있는데 이 시진핑의 역사 판단도 뭐 독재가 무너진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대회에서 문혁이 이제 승리했다 평가하고 중앙문헌 소조 활동을 정지시켰다. 예, 중앙문헌 소조 활동을 이제 정지시키고 이로써 이제 문혁은 종식의 길을 접어들었지만 정부에 계속해서 폭리하고 최고 지도부 내 갈등이 인표 사건이에요. 원래 인표는 제2인자였고 다음도 아까 집에 이제 군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 모택동의 권력 강화시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인표하고 모택동하고 그 뭐 갈등이 일어나. 원래 이제 최고 권력자들은 독재자들은 요 제2인자를 이제 용납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인표가 자기가 이제 그 주석이 되고 싶어서 예전에 주석직이 있었다가 한동안 없어졌는데 또 주석직을 만들어가지고 인표도 그 모택동을 안 치려고 해요. 예, 국가 주석직. 근데 이게 말이 주석인데 이거는 이제 넌 이제 또 국가 주석에 있고 이제 내가 그 총성기나 그다음 군사위원회 주석을 먹겠다 그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름보다 이게 기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인표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이제 이게 인표를 했는데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잘 안 돼갖고 도망을 갔다는 거야. 도망가고 이제 하다가 몽골 상공에서 가다가 러시아 쪽 손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떨어진 추락한 사건이야.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런데 인표가 실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는지 아니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작했는지 모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게 그 내부 권력 투쟁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요. 블랙박스에 거기가 지금도 장유사 뭐 시청하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장유사 미국하고 이제 정보 알려주고 첩자질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권력 투쟁이죠. 그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이제 그 내막을 잘 몰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표 사건이 왜 있는지를 지금 중국의 공식적인 그 공산당의 이제 얘기에는 쿠데타 때문에 하다가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죽었다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설이지. 그래서 이제 보면 사건보다 한참 뒤에는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모택동이 암살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실패한 인표가 비행기로 쏘는 항아리로 도망하던 중 그래서 몽골 영내에 추락사했다는 것이다. 자, 이 사건의 내막은 아직까지 의문에 쌓여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인표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사회질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주율례 같은 주율례는 그 당시 2인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인표하고 이제 비슷한 2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 실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율례는 그 뭐냐면 줄을 좀 잘 썼어. 그래서 윤석이와 등소병이 할 때도 뭐냐면 약간 이제 모택동하고 이제 좀 관계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택동이 집권하니까 또 실무적 관료가 필요하니까 주율례를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했는데 이 주율례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인표나 사인방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갈등이 있었고 자, 그래서 당을 배경한 실무관료 집단을 중에 반소 친밀한 외교 전환기를 접어들면서 군의 배경을 한 인표가 도입됐고 모택동과 인표 간의 권력 투쟁이 있다. 이거 하나의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또저가 관계 악화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뭐냐면 미국하고 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엔 1972년에 핑퐁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979년에 뭐냐면 이게 정식적인 이제 외교 관계 수립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 인표와 관련된 내용, 인표의 쿠데타 사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인표 사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여기 뭐 있는데 576 공정기호라는 이제 무슨 이렇게 있나봐요. 그래서 무장 봉기와 관련된 그런 문건 관련된 건데 여기와 관련된 이제 그뭐 비밀 문서가 나중에 뭐냐 공개돼 갖고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당의 구전대 아까 이제 문혁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구전대 있죠. 부처대에 의해 정부의 정치 상황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제 위기에 사방에 장복해 있다. 통치 집단 내부의 모순이 극도로 청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12 이건 아마 이제 모태똥을 가리키는 암호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파벌 투쟁을 조장하고 있다. 뭐 중중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비밀 문서가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표 사건 때 이게 아마 인표 쪽에서 이제 제작한 것 같아. 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자, 인표 사망 후에 문혁의 지속을 주장한 사인방. 사인방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네 명 있죠? 강청, 왕홍명, 그 다음에 누구냐? 요문영? 또 하면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그 네 명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인방은 비림 비공 운동을 뭐냐면 전개했어요. 비림 비공이 뭐냐? 인표 어차피 인표 주목 그 뭐냐면 죽었잖아요. 인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숭배했다. 그래서 공자와 인표를 동시에 까는 운동이야.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실권파들
이었던 주울레를 공격한 거. 주울레를 이제 공자가 이제 빗대가지고 공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인표를 비판하면서 또 주울레를 비판하는 비린 비공 운동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공자를 되게 비판하면서 공자의 무덤을 펼치고 그 다음에 공자상을 무너뜨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문화대혁명 때 그전에도 이제 공자에 대한 비판도 많았죠. 그래서 이 공자가 바탕 유교적 사상이 이때 없어지게 돼. 중국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근데 그럼 유교적 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이제 도덕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도덕을 이제 심어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떤 이제 예의 염치 같은 것들 그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의나 염치 같은 걸 잘 몰라. 그래갖고 이제 유명하죠. 그렇다고 뭐 서구의 시민 사상 같은 걸 받아들여갖고 이제 뭐 이런 시민 질서를 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와서 이제 해외 여행 가면 막 길거리 오줌 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막 비난하는 영상도 많고.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예전에 비판했던 이 유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죠. 음. 예의 염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를 날려버렸더니 얘들이 이제 도둑 같은 도덕관념 전혀 없다. 도덕관념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예의 염치를 통해서 도덕관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또 자본주의 맛을 본 이제 민중들에게 뭔가 중국 공산당의 충성을 유도하고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공자가 필요했던 거지 유교가. 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최근 이제 공자를 이제 강조하고 유교를 강조하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그 뭐냐면 그 유교를 되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를 비판하는 것이 인표를 비판하면서 실제로 이제 인표가 죽으니까 상관없고 준을 비판하는 거다. 비린비공 운동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등소평을 복권시켜서 경제부흥을 정책을 펴고 있던 실무파 주울레를 공제에 빗대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 비린 비공 운동 관련돼 가지고 한번 좀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 비린비공 인플 비판을 공제를 비판한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인방이 주도를 한 것이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개까지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언급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비린비공. 예.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제시된 이미지 자료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표 사망 이후 사인방 사인방이 실무파 주운래, 저우원라이를 견제하고 문화대혁명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한 비린비공, 인표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함, 운동의 공식 선언문 사료를 제시합니다. 이 운동을 전국적인 대중정치 투쟁으로 격상시킨 1974년 2월 2일자 인민일보 사설 비린비공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자의 핵심 원문을 요약 없이 발췌하여 제시합니다. 사료 인민일보 사설 비린비공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자 1974년 2월 2일 발표 사설 핵심 원문 발췌 위대한 수령 모주석께서 직접 발동하고 영도하시는 비린비공의 대중적 정치투쟁이 모든 전선에서 심오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전당과 전군, 전국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자산계급 야심가이자 음모가, 양면파, 반역자, 매국노인 인표는 지주자산계급과 제국주의, 수정주의, 반동파의 대리인이다. 그는 당의 기본 노선을 변경하고 무상계급 독재를 전복하며 자본주의를 복벽하기 위하여 이 천여년 전 노예제 복벽을 주창했던 공자의 사상을 자신의 반동적 사상무기로 삼았다. 인표는 공자와 맹자의 공맹지도를 열렬히 고취하며 공자의 극기복례,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를 자신의 반동적 강령으로 삼았다. 공자가 낡은 노예제를 부활시키려 했던 것처럼 인표는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 했다. 따라서 공자를 비판하는 것은 인표를 비판하는 것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인표 반혁명 수정주의 노선의 극우적 본질을 더욱 깊이 파헤치는 것이다. 비린비공 투쟁은 상층 건축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수정주의를 이기고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이기는 심각한 정치투쟁이자 사상투쟁이다. 반동파들과 당내의 기회주의 노선 우두머리들은 모두 공자를 숭배하고 유학을 존중했다. 종공. 그들이 공자를 존경하는 목적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데 있다.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이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복벽 부활과 퇴보를 기도하는 반동사조가 존재한다. 우리는 비린비공의 맹렬한 불길을 통해 우경우경 복벽사조를 단호히 반격하고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료해설 이 사설의 표면적인 타격 대상은 죽은 인표와 고대의 공자였으나 이미지의 설명처럼 사인방의 실제 타격 목표는 등소평 덩샤오핑을 복권시키고 경제 부흥 정책을 펴고 있던 국무원 총리 주은래, 저우원라이였습니다. 사인방은 주은래를 과거 낡은 제도를 복원하려 했던 공자, 즉 현대의 대유학자나 주공주공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맹공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울레가 제청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잠깐 동계의 내용을 볼게요. 1975년 그 전국인민대표 제1차 회의에서 주울레가 이제 중국의 현대화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개혁 개방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린비공 운동을 펼칠 당시에 이제 1975년에 전국인민대표대 제1차 회의에서 그 당시 주울레는 중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4대 현대화 부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농업, 공업, 군사, 가. 4대 부분 현대화 노선인데 나중에 개혁 개방 후에 이제 등소평이 이걸 이제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진 공업부터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모태통이 등소평을 내쳤잖아요. 그렇지만 주율래가 옆에 와서 이제 등용도 했고 또 모태똥이 등소평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윤석이처럼 쳐내지 못했어. 또 예전에 또 그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태똥도 등소평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1974년 말에 그들 군사위원회 부수석 및 총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공산당 부주석, 정축 상무위원 요직을 맡았다. 여기 이제 약간 공산당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요거에서 볼게요. 일단 공산당은 그 중국은 지금 권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국가 주석이 있고 예, 국가 주석은 어디에서 뽑냐면 전국 인민대표회에서 뽑아요. 전인대라고 하죠. 줄여서 예, 여기에서 있고 근데 실제 국가 주석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그 실제 권한은 어디냐면 당 총석이야. 당 총석기는 이제 전국 공산당 대회, 전국 전체 공산당 대회, 그래서 이제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앙위원회가 뽑고 정치국 상무위원 있죠. 정치국위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무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당 총서기가 있는데 여기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실세가 또 뭐냐? 이게 이제 국방위원회 주석이에요.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있어. 근데 여기 국방위원회는 국가에 소속된 게 아니라 당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7명이 있고 그중에 넘버 원이 주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지금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주석, 당 총석이 국방위원회 주석인데 그중에 제일 실권 있는 게 이게 국방위원회 주석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모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방위원회 주석이 그 상당히 실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등소평은 그 국가주석, 당 총석이 국방위원회 주석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나눠줬어. 근데 끝까지 뭐만 갖고 있어? 국방위원회 주석을 갖고 있어. 이게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위원회 부주석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등소평이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높게 평가하면서 군사위원회 부주석 및 총참모장을 임명하고 이듬해 공산당 부주석. 이런 부주석이면 이제 총석이 그 밑에 있는 걸 얘기한 것 같아. 정치국 상무위원회 요직을 했다. 자, 등소평도 이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강공과 강업, 농업, 해방군의 정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이제 효과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한 사인방이 이 등소평 노선을 부유하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공산당 공국 간부가 이제 참가한 전국회의에서 농업은 대체에서 배워야 된다고 주장이 강력히 대두했는데 대체는 상서성 석양원에 있는 작은 농촌으로 농민 출신인 공산당원인 진영기의 지도하에서 집단 농장 경영 방식으로 생산량 증가에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곳을 모국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이 나오게 된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대체의 방법을 둘러싸고 상인방과 등소평이 격렬하게 이제 했는데 고급회의에서는 농촌공장을 추진한 정치국 하국봉은 생산강의 혁명화와 생산력 발전에 불가분을 강조하는 정부의 농촌은 대체 그 형 농업으로 이제 개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태똥에 힘을 얻었다. 자, 이 대체 농장은 인민공사의 축소파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민공사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자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사인방을 지지했고 하국봉도 지지했어. 하국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등소평 모태동에서 이제 뭐냐면 등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내 기반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 모태동에 충실한 이제 대변자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 하국봉하고 사인방은 상당히 갈등 관계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하국봉의 입장을 때는 사인방은 싫어. 그렇지만 모태동 노선이나 뭐 대학진흥동이나 인민공사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태동이 죽고 나서 하국봉이 그 뭐냐면 실권을 얻었는데 이 하국봉이 딱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인방을 쳐낸 거야. 예. 그래서 요 사인방과 하국봉은 모태동 추종자지만 서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얘네들이 이제 해가지고 등소평을 이제 공격을 했고 등소평이 막판에 이제 1976년에 이제 한번 또 몰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예. 자, 그래서 대치에 관련된 내용 여기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통계 이제 내용을 이제 상가촌 차익을 받고 이게 원인의 대치가 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마을정통의 이제 농업 대체에서 배운다 교시 관련된 내용이야.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동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975년 해임 이후 정부의 농촌에 게시된 공식 구호문인데 하늘에 두려워하지 않고 땅을 개조하여 대체를 배워 사나를 다시 그리자. 자력갱생이고 가난을 물리치고 강고분투로 공산주의 각을 놓자. 대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혁명 노선에 이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 이해의 무역 말기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서 정신무장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런 이제 그들 바탕으로 해서 대체 농업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 등소평에는 반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등소평 개혁 개혁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인 농민의 자율성 어업 수치를 조절했다 하면서 비판한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대체 농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976년 1월 주일레가 사망을 해요. 예, 주일레가 있는데 그가 맡고 있는 국무원 총리직을 대항 하국봉 체제에서 등소평에 대해 비판 운동이 본격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등소평이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뭐 이게 제1차 천안문 사건 이후에 건재 밀려나는 계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경 시민들은 그의 청명절에 그 주일레 출마한 사인방을 출마하면서 사회인을 비판하는 자발적 움직임이었는데 이걸 이제 4.5운동 제1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비판받고 등소평이 물려난 계기였는데 다시 복권했어요. 이건 잠깐 물려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제1차 4.1 천안문 운동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1차 천안문 운동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2차 천안문 운동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1차 천안문동은 주율례 그다음에 2차 천안문 사건은 이제 그 호요방 사망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이제 장례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주율례나 호요방을 장례식을 계기로 했고 민중들이 뚜뚜 못 쳐서 이제 천안문을 중심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중국 공산당에서는 당내 민중들의 인기를 많은 사람들이나 하여튼 당내 주요 지도자들 죽을 때는 어, 그 사망 날짜를 조작을 해. 사망 이유가 뭐냐면 날짜를 조작을 해요. 예, 사인과 그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해. 왜? 한번 경험했잖아.
주울리하고 호밀박이 죽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망 날짜와 사망 경위와 이런 걸 다 조작을 하면서 나중에 대중한테 공포를 하죠. 예, 언제 정확히 죽었는지 몰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1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고, 자, 등소병이 건자에 다시 밀려났다. 같은 해 9월 모태똥이 죽고 하국봉이 이제 장악했죠. 그래서 하국봉 사인방을 벌려 사이가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하국봉을 비롯한 이제 사인방 반대파 연합이 뭐냐면 사인방을 체포하면서 문혁의 실족이 끝났다. 모태똥 이제 사망 후에 끝났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태똥이 죽은 해에 1976년인가 그 모태똥이 죽은 직전에 당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당산에서 대규모 이제 뭐냐면 대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또 죽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당산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그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여기는 잠깐 언급만 했는데 이 동계에서는 좀 약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동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차 천안문 사건. 자, 1976년 1월 주율례 수상이 죽고 전국이 분함과 슬픔을 쌓여 있는 가운데 사인방을 중시하는 등소병의 비판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그 당시 문화대혁명 시대 같은 강력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도리어 천안문 사건으로 전개되었다. 이게 1차 천안문 사건이에요. 4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4월 4일부터 주율례를 추모하는 꽃다발이 천안문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 앞에 쌓이면서 수십만 공중이 직결하여 공공의 살인방을 비판하는 시를 낭독하고 연설했다. 심지어 인민은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면 진시황의 봉건사회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모태똥을 진시황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넘었던 거죠. 예. 자, 이런 사태 속에서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회에서 강청은 천안문 사태를 조직적인 반혁명 책동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꽃다발 철거와 연설자 체포를 요구했다. 북경시 혁명위원회 주임 오덕은 4, 5일 강장을 복세하고 궁중을 체포했다. 그러나 주은래의 추도와 반사인방 운동은 남경, 항주, 그 다음에 그 정주, 태원 등 지방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천안문 사건 이후 사인방은 언론기관을 총동원해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로파의 비판과 문화대혁명 이념을 강조한 열을 올렸고요. 그러나 모태똥에 의해 새로 공무원 총리가 된 당 일부 조승 하국봉은 그 문혁을 긍정하면서 사인방의 가격한 개혁 투쟁 노선을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계범 씨라고 해가지고 문혁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개혁 개방도 인정해. 그래서 약간 이제 예민한 중간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 때만 좀 약간 힘을 발휘했고 복부와도 복권한 등소풍에서 그냥 쫓겨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당산시 사건이 있어. 그래서 1976년 7월 28일 바레만 연안에 대지진이나 당산시에서 중심에서 주변 지역의 사망자 65명이라는 대재난이 일어났고 이런 와중에 모태똥이 사망했다. 자, 모태똥 비호열에 세력이 떨쳤던 사인방은 그의 죽음과 함께 학부의 지시로 모태똥의 경호대장인 앙동을 지휘하는 중앙경호부대에 의해서 체포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한편 한국공은 모태똥의 정토계절 자처하고 모태똥의 혁명이론을 긍정하면서 이걸 아까 양계범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또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혁명을 긍정하면서 또 사인방 개혁을 생산력 발전을 측면을 무시한 극우 노선을 비난했다. 그리고 등속봉에서 혁명 정신을 경시한 해대kun제로 이제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당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사인방 비판운동이 확산된 건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비판이 재현되자 학부모는 이에 정했으나 공산당 10기 3중전에서 등소평이 당 부주소국 겸 해방군 참모총장을 복귀하면서 대전환에 기결되고 한편 학부모는 그 12대의 전국 당 대표대회에서 문화대혁명 종교를 선언했지만 실베기의 3중 전에서 결국엔 등소풍이한테 당권을 뺏기게 되죠. 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8년 들어서 등소평을 중심한 대왕파들이 모태똥 혁명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기 시작하면서 모태똥의 정책이나 지시의 결과가 나쁘면 가오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11기 3중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뭐냐면 대전환 획기적인 조치를 가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기 육중제 때는 이제 뭐냐면 그 모택동이 이끄는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이제 역사의 평탄을 얘기죠. 이건 뒤에 얘기니까. 그래서 11기 삼중제를 계기해서 개혁개방 노선이 확정짓고 그리고 그걸 계기해서 완전한 이제 뭐냐면 등소평이 당권을 장악했다. 하국봉은 잠깐 이제 뭐냐면 가독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 2년 동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1차 천안문 사건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음, 여기다. 자, 1차 천안문 사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 사청운동이고 아, 3년 전이네요. 예. 이거 내가 찾았는데? 앞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찾았는데 비행비공 운동 있고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제1차 천안문 사건 관련된 사료예요. 예. 그래서 사료 내용이 있죠. 천안문 사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후 사건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중앙공항 그 등소평의 직무에 박탈됐죠. 그래서 책임지고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 하국봉을 이제 뭐냐면 선택한 내용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앞에도 말했지만 천안문 사건 때 진시황을 못했던 걸 연결시켜 비난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된 마지막 이미지 자료, 이미지 밑줄 F71160 다PNG 링크는 1976년 1월 주은래 저우원 라이의 사망 이후 그해 4월 청명절을 기해 폭발한 제1차 천안문 사건 4.5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문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주은래를 추모하며 사인방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상징적인 천안문 시시원문과 이 사건을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하며 등소평 덩샤오핑을 다시 실각시킨 당 중앙결의안 전문을 제시합니다. 사료 천안문 시초 슬픔 속에 귀신들의 울음소리 들리나니 1976년 4월 초 천안문 광장에 붙었던 가장 유명한 저항시. 당시 시민들이 현대의 진시황, 모택동과 요물 사인방을 겨냥했었던 시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시, 원문 전문, 욕비문기교 슬퍼하려 하니 귀신들의 울음소리 들리고 아곡시랑소, 내 통곡하니 승냥이와 이리들이 웃는구나. 쇠로 재온 걸 눈물 뿌려 영웅 주은래를 제사 지내니 양미검 출초 눈썹 치켜 세우고 칼을 칼집에서 뽑노라. 중국은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니요. 인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진시황의 봉건사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원하며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원한다. 사회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어이 저 요물, 사인방들을 도려내리라. 사료 중공중앙의 등소평 직무 박탈에 관한 결의 1976년 4월 7일 중앙정치국 통과 천안문 사태를 등소평이 배후 조종한 반혁명 난동으로 규정하고 그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한 공식 문건입니다. 결의안 전문 중공중앙정치국은 위대한 영수 모주석의 제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반혁명 정치사건의 성격과 등소평, 덩샤오핑의 최근 행태를 논의한 결과 당 중앙은 등소평과 관련된 문제의 성격이 이미 적대적 모순, 계급적과의 모순으로 변했다고 판단한다. 2. 이에 당 중앙은 등소평의 당내외 모든 직무를 박탈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그의 향후 태도를 지켜보기 위하여 당적 당정만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전당과 전군, 전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모 주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우경폭벽의 바람을 단호히 반격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날뛴 한 줌도 안 되는 반혁명 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
3. 사료, 화국봉의 국무원 총리 및 당 부주석 임명에 관한 결의, 1976년 4월 7일 위 결의와 동시에 발표. 모택동이 등소평의 대안으로 화국봉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결의안 전문. 위대한 수령모 주석의 제안에 따라 중공중앙정치국은 화국봉, 화구오펑 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및 국무원 총리로 임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역사적 결말 이 결의로 등소평은 다시 한번 권좌에서 밀려났으나 불과 5개월 뒤인 1976년 9월 모택동이 사망하고 10월에 화국봉과 엽거명 등이 사인방을 전격 체포하면서 문화대혁명은 종식되었습니다. 이후 복권된 등소평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하며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기나긴 현대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1981년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역사결의, 관련된 약간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 사료 전문도 이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등소평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11기 3중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실사구시라는 말 있죠? 그래서 실사구시에 따라서 개혁개방 정책을 확정한 것이 11기 3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소평이 이제 4대 부분 현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대화 혁명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잠깐 정지시킨 다음에 사료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료에 이제 보면 농업의 현대화, 공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넘어가서 요 이제 문화대혁명 관련된 그 동계 부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부분 좀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홍위병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요청하신 대로 각주 번호 제거 후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해 드립니다. 1.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중국 공산당의 위기의식, 문화대혁명. 약칭 문혁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문혁은 1965년 11월 10일에 상해의 일간지 문해보의 요문연이 해서파관을 새로 평가한다는 시사적인 글을 게재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글은 1959년 6월에 북경의 부시장이며 명대사 연구가인 오함이 인민일보에 명나라 세종 때의 해서가 황제를 간하여 올랐다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명예 해서가 황제의 잘못을 꾸짖는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공산당의 잘못을 평평회가 비판하였는데 평평회를 해서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택동을 세종으로 비유하였다는 요문헌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해 정치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특히 1962년 이래 대약진 운동의 평가와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둘러싸고 모택동, 임표, 강청 등의 약진파와 이를 비판한 평평회, 유속이, 등소평 진운 등의 대립이 해서파관 문제로 불이 붙은 것이다. 그러하여 강청은 이 상해에서 장춘교와 미리하고 요문헌으로 하여금 해서파관에 대한 새로운 비평의 글을 문해보에 발표하게 한 것이다. 2. 주자파의 숙청 유문헌의 글이 발표되자 그 반응은 폭발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즉, 해서파관 속에 나오는 오함의 글 가운데 토지에 반한 문제, 억울한 죄의 명예회복 문제 등이 모두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부르주아적 특정의 초점이라고 오함의 해서파관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모택동은 이러한 두 파의 대립에 대해 유문헌의 글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여 마침내 해서파관 문제는 커다란 정치 문제로 비화되어 갔다. 이렇게 되자 비판은 오함의 해서파관에 국한하지 않고 1960년대 초반부터 북경시당 기간지 전선에 게재한 대약진 운동의 풍자수필 삼가족 실기를 공동 집필한 공주진과 모순을 대약진 운동을 방해한 독초로 몰아붙이면서 중국 국민당에 충성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 발표한 공자 비판에 관한 글이나
봉건사회 도덕론이 모두 자본주의 계급의 학습 노선을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몰아붙였다. 문화대혁명의 배경에는 1962년 이래 공산당의 지도부 내핵에 잠재하고 있던 대외정책 개방정책을 둘러싼 대립 항쟁이 해섭학원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모택동의 주도하에 본격히 추진되었다. 특히 모택동은 중국의 현실은 사회주의의 진정한 참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원인은 바로 유소기를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 내의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른바 주자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주자파가 당과 국가의 중추기관을 지배하고 잘못된 사회주의를 원하는 혁명 대중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숙청 없이는 혁명과업의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유속이 등소평, 평평회 등은 일찍 당시의 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들을 결국 사회주의 혁명 노선의 방해자로 숙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에서 모택동이 지향한 목표는 단순히 주자파의 숙청만은 아니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유속이 등소평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과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농촌 조직, 학교와 기업에 이르기까지 파괴고물 형태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과거의 지배계급이 남겨놓은 낡은 사상과 문화 풍습을 철저히 파괴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이러하여 모택동은 사상적으로 물들지 않은 수십만의 홍위병을 동원하여 이를 실현하려 하였다. 홍위병과 문화대혁명의 전개 1. 홍위병의 등장과 전통문화 파괴 1966년 4월 18일에 중국인민군기관지 해방군보는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받들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참가하자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또 5월 4일에는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을 무상계급 문화대혁명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와 함께 모택동은 정치국상임위원회에 문화혁명 소조를 설치하고 진백헌, 강청경, 장춘교 등을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문화대혁명을 정치운동으로 불이 붙게 만들었다. 그러하여 전통적인 유교 문화 사상, 풍속, 습관 등 4가지 구학을 타파하고 새로운 4가지를 수립한다는 기치하에서 일체의 문화유산과 현대문화사조를 부정하였다. 이것은 중내 공산당이 조직한 청년단이나 민간단체를 유속이 등소평이 현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 기반이 약한 모택동과 인표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조직된 홍위병을 이용하여 문화대혁명의 주동자로 이용하였다. 초기 홍위병의 조직은 북경의 각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홍기소조를 조직함으로 동원하고 여기에 참가한 홍위병은 주로 공산당 간부와 농민과의 자제, 인민군, 제대군인이 자제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철저하게 모택동과 모택동의 혁명 노선을 지켜나가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른바 대자보란 벽신문을 만들어 비판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홍위병은 학교의 상아탑에서 사회로 뛰쳐나와 전통문화와 사회의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홍위병은 사회계층을 홍오류와 흑오류로 분류하였다. 홍오류는 노동자, 빈농과 하중농, 혁명군인, 혁명운동의 희생자를 지칭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흑오류는 구지주, 분홍, 반동분자, 우파분자, 기회주의자로 나누고 이들을 1차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대혁명에선 인텔리 계층인 교사와 학자, 교수, 예술가들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이 밖에도 유교, 기독교, 회교도와 홍콩, 대만 출신자들도 공격 목표가 되었다. 1967년 1월에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2월에 중남해에서 개최된 정치국의 의견 조정회의에선 공산당의 노간부와 인민해방군의 원로를 대표하여 섭검영, 이선념 등의 인표 장춘교, 강청, 진백헌 등을 비판하고 당의 지도부를 부정한다고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필요하시면 다음 네, 페이지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있고, 그다음 문화대혁명 전개 부분에 관련된 통계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대로 각주 번호 제거 후 이미지 속 내용을 그대로 전사해드립니다. 2. 문화대혁명의 전개. 모택동은 반격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로 비판하면서 노간부들을 혁명 대중과 공산당 간부,
인민해방군의 3대 결합에 의한 혁명위원회를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인표, 강청, 장춘교 등은 모택동의 교시에 따르는 한편 모택동의 노간부 비판에 힘입어 노간부의 주장을 이월 역류라고 비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7년 후반부터 1968년 전반에 걸쳐 각지의 인민해방군에게 좌파를 지원하여 군사 통제와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인민해방군의 장병이 학교와 공장에 주둔하였고 각 성의 혁명위원회 주임에는 해방군 사령관이 선출되어 사실상 군사 독재 체제로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는 문혁기간에 자기 부하와 고급 장교를 다수 지방 군구 사령관으로 내보낸 인표의 권력과 지위를 현저하게 높여주었다. 1969년 4월에 중국 공산당은 북경에서 제9회 전국 대표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인표는 당 중앙을 대표하여 정치 보고를 행하였다. 그는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의 지속적 혁명 이론에 기초한 참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대회에서 인표를 모택동의 후계자로 정한다는 이례적인 규정을 넣은 새로운 당 규약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문혁은 공산당 부주석과 진백헌, 강청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다수를 차지하는 신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인표는 1970년 9월에 제9기 중앙위원회 제2회 총회에서 국가가 주석으로 취임할 것을 요구하자 모택동이 이를 거부하며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대립이 깊어졌다. 결국 공산당과 군부 그리고 정부의 고위 인료가 합세하여 인표를 반당 혁명 분자로 규정하여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다. 1971년 9월에 모택동을 타도하려는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소련으로 도망 중에 탑승기가 몽고 일급공 중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자, 필요하시면 다음 페이지도 그 이어서 다음에 전사해드립니다. 그 4인방과 개혁파, 개방파 대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체 농법 관련된 내용도 여기 있거든요. 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각주 번호 제거 후 이미지 속 본문을 그대로 전사하여 제공합니다. 3. 사인방과 개방파의 대립. 1973년 8월에 개최된 전국대표대회에서 등소평이 다시 중앙위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때 문혁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왕홍문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장춘교가 정치국 상무위원, 강청, 요문원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4인방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국가정책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인방과 개방 정책에 의한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실무파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특히 사인방은 인표를 공산계 연결시켜 비판하는 비린방공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74이 이는 죽은 인표보다 죽은 애를 공산계 견주어 비판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저기 앞에 뒷부분은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여기에서 항의 중에 없는 내용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찾아봤어요. 그래서 2월 역류 사건이나 그 다음에 파리 공원 관련된 내용인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용어를 좀 사건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봤습니다. 이게 왜 안 나와 또? 잠깐만요. 이거 한번 땡겨야 되겠다. 이게 안 나오네? 이거 찾았는데, 잠깐만. 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왔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에 찾아가지고 이게 좀 늦게 뜨더라고요, 이쪽. 안 나오는구만. 음. 자,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게. 아직 왔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한의중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개혁개방정책 게시 보겠습니다. 4인방 체포 후 그들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결정되고 등소평은 1977년 7월 직무에 복귀했다. 8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차 전국대회에서 문혁의 승리를 끝났다고 선언하고 4개 이제 현대화 건설을 개시했다. 여기까지는 아직 하국동이 집권할 때요. 그래서 하국붕의 입장은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양계 범실이라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인정을 하는 거야. 개혁개방 정책과 그 다음에 그 문혁 대학증 운동, 모택동 노선을 동시에 지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4개 홍대학 건설제기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주율례가 이제 원래 제기한 것을 이제 여기에 또 제기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온건파였던 온건파이긴 하지만 문혁파의 일원이었던 하국봉이 양계 범시 정책에 입각해서 정치혁명과 경제건설 두 가지 모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 1978년 12월에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에서 중대한 역사 전환이 되었다. 이제 경제건설과 이를 보장하는 정치 안정을 중요시 제기하면서도 탈문헌 노선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11기 3중전의 내용 중에 그 문혁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는 그 내용이 있죠. 반모태동, 반문혁이라는 이유로 실각된 지도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뭐 그 당시 윤속이나 이런 사람들 회복하고 1차 천안문 사건의 판결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등소평의 이제 어떤 그 복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등소평이 완전히 당권을 장악해서 이 등소평이 이제 중심으로 개혁 개방하는데 이때 주율례가 제시했던 농업, 공업, 국방, 과학교육 네 개 부분의 현대화를 뼈대도 개혁 개방 노선을 이제 뭐냐면 길을 닦게 되었다. 자, 그래서 1980년 8월 하국부의 경제정책과 중월전쟁의 실정에 대한 책임지고 하국붕이 물러나고 국무총리가 해임되고 조장현 같은 것들이 조장현은 누구냐면 등소평의 오른팔 왼팔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웃긴 게 등소평이 이제 오른팔 왼팔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뭐예요? 제거당하죠. 조장현 대거고 그 호요방도 제거되는데 다 이제 원래 처음에 등소평의 측근 세력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국봉의 오류를 이제 선택하면서 모택동의 만년의 자격 노선을 계승한 점이 이유 중에 하나 지원했다. 아까 전에 그 하국봉의 번개 그 관련된 있죠. 갑자기 내 생각났는데 양계범식, 양계범식. 그래서 양계범식론에 대한 비판이죠. 하국봉의 두 가지를 다시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뭐 문화대혁명대에서 인정하냐 이거 비판해야 되는데 모택동의 노선을 따랐다는 해서 그래서 그 뭐냐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중월 전쟁의 이제 실정인데 중월 전쟁이 뭐냐면 중국하고 그 뭐냐면 그 베트남에 싸운 전쟁이야.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크메르 루주 때문에 그래요. 크메르 루주를 그 당시 중국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때 크메르 루주에서 이제 그 대규모 이제 뭐냐면 킬링필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트남이 그 캄보디아가 원래 그 베트남을 계속 공격해 왔어. 그래서 베트남 열받아 갖고 이제 그 뭐냐 공격해서 크메르 류주를 이제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친 베트남 정부를 세웠죠. 걔네 정부를.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 가지고 싸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베트남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중월 전쟁이 이제 좀 약간 특징이 있는데 베트남은 그동안 미군하고 싸우면서 나름대로 다졌잖아. 실전에. 근데 중국군은 그 예전에 한번 국궁대전 때 싸운 후에 이 당시 80년이니까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실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대한 병력과 그다음에 장비를 투자하고 막 무기를 투자해도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비겼다고 하지만 실제 베트남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이어 이제 인표와 4인방 재판, 문혁대 최대 적으로 간주했던 윤석의 명예회복은 문혁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1982년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육정제였어요. 11기 육정제 의미 아시죠? 11차 전국 그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결성한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앙위원회의 여섯 번째 회의란 뜻이에요. 여섯 번째 회의. 자, 그래서 이제 11기 육중전에서 통과된 건국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 그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당 중앙이 딱 결정을 해줘요. 당 공산당이.
그래서 네 번에 의해서 역사 결의가 있었는데 중간에 문화대혁명 그 결의는 이제 제거되고 그 신민주주의 이론 결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예요. 그래서 그 모택동의 어떤 문화대혁명 비판 관련된 건국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한 2년이나 3년 전에 시진핑이 이제 했던 역사 결의 있죠. 요게 이제 세 가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문혁가 모택동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혁은 당, 국가, 각 민족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을 규정하고 모택동은 문혁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지만 공적이 천재이고 오류는 둘째로 평가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모택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모택동이 부정한다는 거는 그 중국 공산당을 부정한 거야. 왜?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잖아,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택동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예. 다만 모택동은 가하고 그다음에 업적 중에 그 업적이 거의 70%고 다만 문화대혁명과 그다음 대학직 운동은 잘못됐다. 요것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보다는 뭐냐 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건국이대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 11기 육중전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는 문혁과 모택동의 당의 부정적 평가를 명문한 최초의 공식 문건이다. 주의할 것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택동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모택동은 70%의 뭐냐면 업적이 있어. 다만 30% 가오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업적이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모택동이 지도한 문혁은 당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며 혁명이던 등가 사회 진보가 아니었다고 엄하게 비판했다. 그 모택동이 문혁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되 일단은 모택동이 예상해 볼 때 공적이 더 첫째고 오류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공적이 더 많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오류를 부각할 때 최초로 이제 모택동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당의 역사 교리에 넣었다는 거지. 모택동의 그런 업적을 부정한 건 아니었다. 모택동의 업적을 부정하는 그 순간 중국 공산당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천안문에 가보시면 모택동 그 사진 있잖아. 그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에 모택동의 중국혁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인정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일의 그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는 그 사화사도 있어요. 제 생각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그 문제에서 보면 등소평 그 거기 기획 정기문 보면 모택동 내용이 나오죠. 모택동 관련된 평가. 그래서 모택동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모택동 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등소평도 모택동이 업적은 많다. 그리고 물론 가도 있지만 업적도 많기 때문에 업적 가보다 업적이 더 중요시 여기고 더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 내용이 이런 11기 육중주의에서 이제 결의된 건국일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에 대한 인식이 모택동 등소평의 전개에도 실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문에도 그 내용이 역사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파악을 해두시고 사사에 있어요. 사사. 그리고 좀 쉬었다가 여기 11기 육중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찾았다가 그 지금 뜨지 않아가지고 제가 설명 못했던 부분 있죠. 그 문화대혁명 그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거 좀 이따가 뜰 것 같은데 지금 안 떠서 이제 읽지는 못했거든요.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